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의료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됐습니다. 100세 시대인데요. 하지만 이런 고령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위험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초기에 미리 대비한다면 치료 비용은 물론이고 간병비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초기 치매, 경증 치매에도 생활비를 주는 착한 치매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일한 보험이라고 하니까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유병자 혈관 질환이라는 주제로 병력이신 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2대 질환 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지금 내 나이와 지금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보험 만나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 번호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우리 평균 수명이 정말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에서 치매 환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 치매도 미리 준비한다면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수연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플랜의 안수연입니다. 네, 벌써 고령화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 두려움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 준비하셨는데요. 치매보험 어떤가요? 경증 치매에서는 보장이 작고 중증 치매가 돼야지만 생활비를 주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치매보험은요, 경증 치매부터 생활비를 주는 치매보험입니다. 네, 시청자님, 내가 앞으로 치매에 걸릴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40대 이상의 일반인들이요, 물어봤습니다. 과연 내가 치매에 걸릴까 걱정한 적이 있나요? 네, 무려 76.3%가 치매를 걸릴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주 병원을 가고요. 또 인지 개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종이접기 같은 거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치매에 좋다는 예방식품 많이 섭취하십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요. 치매 안심센터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50% 이상이요, 특별히 하는 게 없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치매,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10.2%가 치매입니다. 지금 치매에 대해서 10명 중에 1명이 놀랍게도 치매입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만약 치매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가정을 돌보던 어머님이 간병을 하시겠죠. 하지만 만약 어머님이 치매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평소에 밖에서 경제 활동만 하시던 아버님이 어머님을 과연 간병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어머니의 간병은 자녀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00세 시대를 살면서 치매보험은 어쩌면 암보다도 더 꼭 준비해야 될 보험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67.2%가 경증 치매입니다. 치매,
이렇게나 많이 걸리는데요. 사실 치매라는 게 경도 치매, 최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치매 단계별로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암은요, 돈만 있으면 완치가 가능하죠. 하지만 치매는 완치가 가능한가요? 아직 치매 치료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요, 한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로 고통받는 기간이 평균 8년에서 10년입니다. 치매하면 생각만 해도 싫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환자를 2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려면 일단은 몸이 힘들죠. 그리고 오늘은 엄마가 나를 알아봤는데 내일은 누구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정신적으로 힘들 겁니다. 점점 변해가는 내 부모님을 볼 때마다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거는 당연한 일이죠. 병원을 알아봤지만 조건에 맞는 데가 없습니다. 집 근처에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는 병원이 내 집 근처에는 없습니다. 이런 병원비 이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간병비, 개인이 간병인을 쓰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서 내가 원하는 내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치매 같은 경우는요, 질병의 특성상 입주 간병도 있지만 치매 환자 간병인은요, 일반 환자에 비해서 추가로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아프시거나 다치신 분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끔 도와만 드리면 되지만 이런 치매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 간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간병인이 외출을 한다던가 간병인도 휴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맞던가 그 공백을 메꿀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간병을 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내가 기존에 치매보험이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치매보험은 중증에만 생활비를 진단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경증에는 5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밖에 진단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증에서 중등도, 중증까지 넘어가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그 중증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내가 만약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매일 1만 원씩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을 하셨다. 그러면 2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한도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한 달 내내 입원을 했다. 그러면 30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병원이다. 2만 원씩 60만 원을 보장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치매보험은 어땠나요? 중증이 되어야지만 보장을 생활비를 받았잖아요. 오늘의 보장은요. 경도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 하면은 매월 20만 원씩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상태가 심각해서 중증이다. 그러시면 매달 20만 원을 받는데 3년간 확정 지급입니다. 그러면 매달 20만 원씩 3년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720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증으로 또 진단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 720만 원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인을 만약 내가 간병인을 쓰고 싶은데 간병인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치매 입원 일당 중에 선택해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 36회 매달 중증에 만약 진단을 받았다 하면 매월 생활비를 1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보증을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은 내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고요. 내가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싶다. 그러면 재가급여 지원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욕조라든가 아니면 침대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시죠. 영수증을 첨부하시면은요, 매월 3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경증이 아닌 중증 상태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60만 원 해서 총 한 달에 90만 원이라는 돈을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요양원을 가든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든 매일 언제까지 한도 없이 계속 보장을 받는 거고요. 경증이나 중증일 때마다 매월 20만 원씩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간병인을 부르거나 아니면 치매 입원 일당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장받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집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신다 하면 중증의 경우에는 최대 9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데 40대 분이 준비하시면은요 3만 원이에요. 이 3만 원이라는 보험료로 매일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90만 원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세 분이 준비하시면은요 4만 원대예요. 그리고 60대 분이 준비하시면은요 5만 원, 6만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나 나중에 정말 나이 들어서 요양원을 간다. 그러면 매일 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인데 내가 일찍 준비하면은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 보험료로 이 모든 보장을 다 준비할 수가 있는 게 A 보장 내용이고요. 사실 진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매일 만 원씩, 2만 원씩 보장받는 준비고요. 치매 입원을 했을 경우에 정말 내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간병인을 부르거나 아니면 치매 입원일 당 만 원씩 받는 이 보장. 정말 그동안은 없었던 이 보장이 61세 분이 보장을 준비하시면요. 만 원대, 3만 원대예요. 물론 여자분이 훨씬 비싸시네요. 65세 분이 준비하시면은요. 2만 원, 3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70세 분이 준비하셔도 3만 원, 5만 원이에요. 아니 내가 중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만약 그 안에 돌아가시면 보장받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증 진단금 몇백만 원이 다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보장 내용에서는요. 내가 치매로 진단만 받으면 병원에 갔든 요양원에 갔든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보장 내용은요. 치매보험 준비해야지. 이제부터 해야지. 생각만 갖고 있다가 아직 준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플랜입니다. 보장 내용은 같고요. 혹시나 내가 말기 치매를 진단을 받으면 3천만 원을 일시불로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말기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남겨진 내 가족을 위한 사랑이죠. 그동안 나를 간호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내 자녀를 위해서 이런 보험금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험료 볼게요. 40세에 준비하시면은요 4만 원, 5만 원대고요. 50세에 준비하시면 6만 원, 7만 원대입니다. 60세에 준비하셔도 8만 원, 10만 원이라는 보험료로요. 이 모든 보장, 한 달에 30만 원씩 보장받는 이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으신 거예요. 왜 이 보장이 지금까지의 치매보험과 다른가 하면요. 경증부터입니다. 중증이 아니에요. 경증부터 생활비가 보장되는 치매보험입니다. 이 보장 내용은요. 내가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입소를 하면은요. 무제한으로 보장을 받으시는데
사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365일 보장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가 생을 만약 마감하는 때까지 계속 보장받는 건가? 아닙니다. 병원에 계속 입원하셔야 되잖아요. 요양병원에. 그러시면 365일 보장 받으시고요. 계속 입원을 하시는 분은 6개월의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보장이 시작됩니다. 또 1년을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를 입원 시에는 내가 나를 정말 돌볼 사람이 없다 하면은 간병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간병보험은요 1일부터 180일까지가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365일을 보장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65일을 간병인을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6개월 휴식 시간 가진 다음에 다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보험 준비하려고 알아봤더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치매라는 보험은 특성상 이 치매라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요? 요양병원 알아봐야 되고 요양원 알아봐야 되고, 내 집 근처에 있지만 시설이 좋지 않고, 먼 곳에 있지만 이 병원은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검색해서 알아보잖아요. 하지만 이런 업무까지 다 대행을 해줍니다. 검색 및 예양, 대행까지 해주고요. 사실 우리가 치매를 환자분들을 집에서 가정에서 케어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식사는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야 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이런 환자분 케어까지 병원 시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런 수준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이 보험의 특징은요, 만약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면은요, 기존에는요 우리가 갱신이 이런 간병인 서비스 같은 경우 3년 갱신입니다. 하지만 중증 갱신되는 담보가 있다고 하면 납입 면제에선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중증에 만약 진단을 받았다 하면 이런 간병인 서비스조차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의 돈은 납입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오늘의 장점이고요. 우리가 치매의 진단을 받으려면 CDR 1점, 2점, 3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치매 분류표에 치매로 의사가 진단 내리면, 진단 확정만 해준다면 이 모든 보장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말 포인트는요, 내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입소했을 경우에 일수에 제한이 없죠. 하루만 해도 하루에 10,000원씩, 20,000원씩, 최대 30,000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등급별 치매 점수의 구분 없이도 의사의 진단만, 치매로 진단만 받았다고 하면 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환자에 대한 케어, 가족까지 이런 심리 상담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사실 여태까지는 암 서비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치매에 관련된 모든 검사부터 재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든 토탈 케어를 서비스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매 직접 목적으로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을 하면은요, 단 하루를 쓰더라도 간병인을 부를 수가 있고요. 최대 365일, 1년 내내 내 곁에 간병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매보험은 경증, 중증도, 중증, 진단금 받고 중증일 때 생활비 받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경증, 제일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경증부터 중등도에, 중증에 이를 때까지 매일 하루에 10,000원씩, 또 생활비를 200,000원씩 따박따박 보장받을 수 있고,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집 안에서 환자를 돌본다 하더라도 생활비 받으면서, 돈 받으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네, 가족들 만나서 많이 반가우실 텐데요.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필수 보험이 치매보험입니다. 자녀분들 상의하셔서요,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치매에 걸리면 생활비를 준다 이런 보험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치매의 기준이란 좀 어느 정도 진행된 중증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은요 초기 치매, 그러니까 정말 경증 치매 때에도 생활비를 주는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초기 치매, 경증 치매 때부터 일단 생활비 매달 2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겠고요. 치매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질병인 거 아시죠? 이게 또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최대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까지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출시된 만큼 이런 조건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대부분 또 여성분들이 오래 살게 된 만큼 좀 관심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안수연 전문가님. 이 생활비를 주는 치매보험 참 고마운데요. 여기서 또 뭐 간병인이 찾아온다 이런 서비스도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데 만약에 상황상 간병인 파견이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이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간병인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내가 갔던 병원이 만약 공동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지금 기준으로요. 한 달에 하루 기준으로 12만 4천 원 내에서 공동 간병인 비용을 실손처럼 이렇게 실비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이용하는 병원이 통합 간호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면은요, 간병인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뭐 치매에 걸리게 됐을 때 뭐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흔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입원 급여금은 치매 등급에 관계없이 치매 분류표만으로 진단만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진단표에서 저희가 그 경증일 때 그때 치매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매보험은요, 의사의 뭐 진단도 있어야 되고요, 뇌 MRI도 찍어서 이거 진단이 맞다 해야 했지만, 뭐 CDR 척도에 근거해서 보장을 받았다면, 오늘의 플랜 내용에서는요, 치매 분류표에 치매 진단, 이라는 의사의 그 진단만 있으면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증이든 아니면 CDR 척도 5든 뭐 3단계이든 상관없이 전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복잡하게 느끼실 거 없고요. 그냥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더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여러분, 치매는 12년을 넘게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질병인 만큼 진단비보다는 생활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오늘 기억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초기 치매, 경증 치매 때부터 생활비를 주는 치매보험을 미리 가입해 놓으셔서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평화까지 미리 좀 대비해 보시면 지킬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들이 유리해지는 이런 보험들이 정말 시청자분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그런 보장들이 아닐까 싶어요. 치매를 비롯해서 다양한 보장들 가운데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고 있는 보험들에 대해서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유병자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정말 그 유병자분들이 보험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하신 것 같다고 제가 느끼는 게 그렇죠. 뭐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제가 병력이 있는데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약을 먹는데 괜찮을까요?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긴 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훨씬 많죠. 네. 건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내가 지금 안 아프니까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데 네. 뭐 약이라도 한번 드시기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뭐 용종이라도 하나 떼어내신 분들은 벌써 겁을 그쵸. 먹게 되세요. 사실 그래서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더 맞아요. 좋지만은 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야 덜컥 좀 보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가입을 못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유명한 상품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폭이 넓어졌는데 오늘은 제가 꼭 포인트로 집어드리고 싶은 게 우리 주변에 성인 질환 굉장히 많죠.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 예. 근데 이런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걸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고혈압과 당뇨의 적이라고 제가 첫 화면에 딱 띄울 건데 예. 이유가 뭐냐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은 어떤 질병에 가장 많이 걸릴 것 같으신지? 혹시? 대표적인 성인병이니까 네. 이런저런 질병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드네요. 네, 엄청 많이 취약한데 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네. 내가 고혈압과 당뇨의 적이라고 했는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란 그쵸? 말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고혈압과 당뇨 많이들 아시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고혈압, 당뇨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짚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혈압이란 뭐냐면 수축기 혈압이 120 이상, 140 이상, 그다음에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 되시는 분을 고혈압 환자라고 정의를 내려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저는 120에 80이에요,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0에 90 이상이 되시면 고혈압 환자가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내 주변에도 보면요. 네. 뭐 밥만 먹으면 약봉투 꺼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예전에 보험을 충분히 가입을 해놨는데 뭐 내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나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 당뇨는 뭐냐면 당뇨란 포도당의 연소를 돕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당뇨라 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런 당뇨도 수치가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정상은 공복 혈당 80에서 110, 식후 2시간에 80에서 140. 요거는 정상 혈당 수치고요. 당뇨병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치는 126 이상이나 식후 혈당이 200 이상, 그러니까 126에서 2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당뇨 환자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프 보니까 굉장히 높게 치솟았어요. 네. 최근 들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건 아마도 우리들이 너무 그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거나 네. 이런 뭐 주문 배달 음식 맞아요.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해서 이런 당뇨병이 많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은 꼭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혈관 질환이에요. 제가 아까 당뇨,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의 적이 무엇일까? 예. 적이라고만 써놨는데 그건 바로 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크게 혈관 질환을 두 가지로 분류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 방송을 보시거나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이렇게 크게 혈관 질환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몸에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심장과 뇌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일어나는 혈관 질환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 질환의 선행 질환, 그러니까 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꼭
고혈압과 당뇨가 나오거든요. 무섭네요. 우리가 뭐 혈압도 흔히 혈압 오른다라는 표현도 자주 그렇죠. 쓰시는 만큼 이게 질병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당뇨도 뭐 달달한 거 좋아하시거나 맞아요. 뭐 그런 분들 음주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수치가 높다라고 체감을 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그 혈압이 이제 뭐 또 혈관 질환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또 잘 몰랐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선행 질환 때문에 이대 그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고요. 아주 월등하게 높습니다. 예.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를 조금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이 혈관 질환의 유형을 제가 조금 알아보기 쉽게 제가 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우리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예. 그 혈관에 고혈압과 당뇨인 환자분들은 거의 피가 깨끗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끈적끈적하고 피 안에 뭔가 막혀 분비물이 있는 느낌이요. 많은. 그래서 요것들이 뭐냐면 혈전이라고 해요. 피 안에 있는 분비물을 혈전이라고 하는데 이 혈전들이 혈관벽에 막 이렇게 쌓여요. 점점. 쉽게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예. 혈관벽에 쌓이면서 이거가 침착이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혈관벽에 침착이 되면 점점점 두껍게 침착이 되면서 그 안에서 염증이 발생하거나 딱딱하게 굳거나 이런 상황을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혈관에 죽상동맥경화증이 발병을 하게 되는 이 위치가 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가장 많은 머리를 우선 볼까요? 이 죽상동맥경화증이 머리로 가서 혈관이 막히게 돼. 그러면 요거를 뇌경색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좁아져요. 점점 이게 분비물이 쌓여서 그러면 뇌동맥 폐쇄 협착증이란 진단을 받는 거고요. 혈관이 부어올라요, 점점. 이쪽이 막히면 한쪽이 부어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뇌동맥류라고 하고요. 혈관이 터지면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하는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 질병이라도 무섭지 않은 질병이 없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질병들은 아주 미세한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심장으로 만약에 죽상동맥경화증 이 증상이 심장에 있는 혈관에서 이루어진다면 막힌다면 우리들이 윽 하고 쓰러지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좁아져서 심장이 막 가빠지거나 아니면 숨을 못 쉬게 되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거는 협심증이 되는 거죠.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는 정말 그렇죠. 위험한 질병들인데 그냥 네네. 전부 다 혈관이 어떻게 된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네. 저 전문가님께서 유병자분 그러니까 예전엔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해놨는데 이제 또 유병자가 됐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보장을 한번 봐야 된다고 한 게 시기별로 또 보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제가 오늘 진짜 포인트는 지금부터예요. 네. 건강하셨을 때 보험들 많이 들어 놓으셨죠. 그거 저희도 보험 많이 준비를 하셔서 나는 건강했을 때 이대 질환도 나는 준비 많이 했어. 네. 암 준비도 하고 이대 질환도 하셨어. 이러신 분들 많은데 제가 오늘 이 가입 시기별로 보험 가입의 내용을 조금 분류를 해봤는데 2015년 6월 이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요, 이대 질환의 가입 담보가 어떻게 되냐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015년도 6월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지금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한 그 보장 범위 넓은 부분은 보장받으실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17년 1월에도 한 번 또 새로운 담보가 나왔는데 요거는 특정 허혈성 심장, 그다음에 특정 뇌혈관 조금 범위를 넓혀놓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죠. 예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보다는. 그다음에 18년 6월 요 시점에서 이제 허혈성 심장하고 뇌혈관 질환 담보가 발생이 됐고요. 19년 7월에는 이제 좀 더 폭이 넓은 심뇌혈관 이쪽으로 다 담보가 넓혀졌는데 본인이 나는 건강했을 때 보험을 가입했을 때가 만약에 15년 그 이전이시라면
그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겠죠. 그때 뭐 지인에게 뭐 속았다 이렇게 보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그때는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최선이 아닐 아니지. 수도 있는 네네. 거네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어떤 거로 새롭게 좀 추가를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유병자가 되셨어도 혈관 질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건강했을 때 가입했다고 해서 증권 딱 덮어놓으시고 나는 보장이 완벽해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시고요. 내가 지금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고 있어도 혈관 질환 준비가 가능하구나.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은 혈관 준비를 좀 더 많이 해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그 가입 담보를 제가 좀 네. 안내해 드릴 건데요. 담보는 어떠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요. 심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있으시고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1,500만 원에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1,500만 원. 진단비는 일회성인 거 아시죠? 한 번 진단 받아서 진단비 받으시고 나면은 담보가 없어지는 담보인데요. 수술비는 할 때마다 보통 뇌혈관이나 심혈관, 심장 수술 하시는 분들은 카테터 삽입 수술이라고 이렇게 수술을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거 수술을 해도요, 카테터 삽입 수술을 하셔도요, 할 때마다 1,500만 원씩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예요. 이게 고혈압 당뇨 환자도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렇고요. 비보험사 같은 경우도 담보 내용은 비슷해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1,000만 원씩 있으시고요. 수술비 1,000만 원, 1,000만 원에 심내혈관 수술비라고 따로 500만 원을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수술비 1,500만 원씩 조건을 똑같이 맞춰봤는데요. 이 조건을 똑같이 맞힌 거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도 너무 비싸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제가 딱 화면을 띄웠는데 숫자가 어때요? 40대? 만 원대도 있어요. 네. 남성 21,740원이고요. 비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료 굉장히 40대부터는 저렴하고요. 60대, 70대에도 보험료 굉장히 부담 없이 잘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가져가실 수 있는 A사와 B사의 제가 장점, 특장점만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A사는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 제가 최저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가 너무 싸다 보니까 보험회사별로 최저보험료가 걸려 있는데 A사는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이고요. B사는 최저보험료가 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보를 다 넣어도 3만 원이 안 되니까 다른 담보들을 추가로 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적립금으로 넣으셔도 되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갱신 기간은 다 10년, 20년, 30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사랑 B사 다 좋은 것 같아요. 진단비도 있고 수술비도 받는데 저희가 그래도 그중에 우리 지금 유병자분들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실까요? 저는 제가 왜 A사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아무래도 최저 보험료 2만 원이니까 다 굳이 난 다른 담보가 필요 없다 싶으면 A사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병자분들일수록 더욱더 2대 혈관 질환 경각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예전에 내가 건강할 때 보험 가입해놓고 방심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혈관 질환과 직접적으로 위험성이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렴한 A사로 추구해 보시기 바라고 내가 유병자라도 40대 기준으로 만 원대로도 큰 보장 가져갈 수 있으니까 보험료 비쌀까 봐 겁먹지 마시고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실시간 전화 연결 통해서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요. 보험 가입한 지가 12년 된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보장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지 상담을 해보려고요. 꽤 오래되셨어요. 네, 그럼 지금 네, 이거 네. 본인분 보험이실까요? 네, 제 겁니다. 본인분이시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55세 여성. 네, 여성분이시고 그러면은 55세 분. 지금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K생명의 생생 여성 건강보험은 이미 완납되신 상태고, 자, 그리고 12년 된 H화재 종합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6만 5천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이 무려 12년 전에 가입해서 이게 지금 보장이 괜찮은지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해답을 얻어보고자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한보라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보라입니다. 먼저 시청자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되면 보험에 대해서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뢰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 연락을 참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보장을 극대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오늘 실속 있는 보험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준비하시기에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네. 살펴보시고 제가 설명을 잘 드려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먼저 지금 K생명의 생생여성건강보험이라고 1999년도에 가입하신 게 있으시네요. 네. 여기에는 이제 주계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암,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월에 100만 원씩 2년간 총 2,4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비처럼 받기 때문에 치료비가 목돈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실 텐데 네. 한 번에도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상품의 이율에 따라서 이율을 공제하고 받기 때문에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네. 90% 정도 진단비가 할인돼서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오래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발병률이 높고 치료가 비교적 쉬워서 유사암으로 구분되고 있는 갑상선암 같은 것들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범위를 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입니다. 네. 이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는 요실금이나 치질같이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 여성이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 관련돼서 수술까지 여성에 필요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서 아주 보물과 같은 보험을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시청자님 아까도 아프신 곳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수술을 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아직까지는 크게 아픈 것도 없어서 수술한 적은 없습니다. 아, 예, 참 다행입니다. 건강하셔서 네. 참 다행인데 이렇게 좋은 보험을 또 게다가 납입도 이미 완료를 하셔서 정말 좋은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보험이 70세까지밖에 보장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 아,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보험 가입하셨을 때가 99년도여서 그때 이제 네. 여성 평균 수명이 79세 정도 됐었는데요. 20년 후인 2019년에는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연장이 되어서 86세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께서 80세가 되시는 한 25년 후가 되면은 그 수명이 더욱더 연장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은 H화재 하이라이프 종합보험이라고 아마 네. 앞서 말씀드린 보험은 30대에 가입하시고 10년 있다가 새롭게 보장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다시 가입하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실손보험 같은 거가 필요해서 가입했어요. 아, 실손 때문에 가입하셨군요. 네, 네. 이 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실손보험 포함해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은 아시다시피 뇌나 심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 중에서 보장 범위가 10% 이내로 아주 좁기 때문에 이것에 네. 대한 범위를 조금 넓히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실손 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실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표준화된 보험 이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입 금액인 5천만 원의 2배인 1억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오, 예. 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좀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암이나 큰 질병에 걸리지 않고서는 치료비가 1억 이상, 1억 정도까지 드는 게 질병이 많이 있을까요?
네,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현재는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면 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50% 이상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가입하신 지가 2009년에 가입하셨는데 아마 2번 정도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보험료가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4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4만 원대였는데 지금 12년 지나서 한 6만 5천 원 정도를 내고 계셔서 이게 네. 그때 가입 금액이 1억이다 보니까 1억이 갱신될 때 비용이 5천만 원이 갱신될 때보다 그 인상되는 폭이 크겠죠. 그래서 네. 아마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2024년 정도 되면 한 번 더 이제 갱신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네. 한번 실손보험이든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르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제가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계속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선 지금 시청자님께서 오랫동안 보험을 참 잘 유지해 주셨어요. 예.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단 건강관리는요, 간단한 운동으로 계단 오르기 하고 또 건강기능식품 그거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보험처럼 아마 건강관리도 참 잘 유지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총 3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네. 번째는 암, 뇌, 심장의 3대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또 범위를 네. 확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사암 중에 상피암을 제외하고는 이미 일반암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긴 하지만 보장 금액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조금 더 보강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암이 걸리면 암세포를 항암 치료를 통해서 작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네. 항암 치료비를 좀 준비해보고 표적 항암이라고 해서 요새는 암을 추적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비를 보완하고 또 추가로 해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라는 것들을 준비하셔서 요새는 입원 잘 안 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2주 정도면 바로 퇴원하라고 하시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간병인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그래도 증권 오랫동안 잘 유지하셨어요. 네네. 보장 범위는 괜찮았는데 오래된 보장이다 보니까 좀 만기도 짧았잖아요. 네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앞으로 필요한 3대 보장이랑 진단비, 수술비 다 넣어드렸고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해 가시면은 지금 또 이 상황에 맞게 준비가 될 것 네. 같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오래전에 지인에게 보험을 가입해 놓고 또 장롱 속에 묵혀만 놨다면 이번 시간에 좀 꺼내 보셔가지고 지금 시기에 맞게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